변희룡 화차 뮤지엄 기공식에 따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사단법인 봉암서원 이사장 공곡편 온섭편. 행주대집이 있으시 꼭 420년 만에 복원이 된 거예요. 420년 만에 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늘의 뜻이겠죠. 이제 행주대집에서 왜군들을 물리치고 420년이 지나서 그 실물이 복원됐다 하는 감격이라는 건 이런 걸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하셨겠어요. 네. 지금도 그 앞에서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서 네. 이렇게 모여있는 신문에 나는 이렇게 기사들 네. 이런 것들이 눈앞에 선하거든요. 네. 근데 이사장님께서는 얼마나 더 대단하셨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망암 선생에 대한 학술대회나 어떤 행사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했었죠. 학술대회를 그동안에 무슨 우리 2002년에 그러니까 최초로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서너 차례 이제 계속 학술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보강 논리적인 근거를 보강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원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복원만 해서는 그 자체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복원만 해갖고는 미완성이 아니냐.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하자면 쭉 과학자들이 학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이거 세계적인 발명품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조들의 말이야 우수한 과학 정신이라든가 또 이거 지금은 문자 그대로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고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혈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후 세대들에게 말하자면 국방과학의 중요성 같은 것을 지금 같아서는 고취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자면 450년 전에 말하자면 나라를 구한 변희종 화차가 앞으로 21세기에서도 말하자면 국민들을 계몽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기왕에 복원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뮤지엄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뛰어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주시지 않으셨으면 망암 선생의 화차가 어쩌면 역사 속에 묻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다녀주신 바람에 뮤지엄 건설이 이제 착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뮤지엄까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2013년부터 2011년에 그러니까 복원을 하고 말이죠. 2013년부터 이거는 뮤지엄 건설까지 해야 이 사업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뮤지엄 건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뛰어다녔지만 뮤지엄 건설이라는 것이 소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가 많았어요. 왜? 이 장성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이를테면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이 목돈을 동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말이죠. 국가 사적이 되면 70%를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그 30%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도읍이 한 15%하고 군비 15% 오는 몇 푼 안 가져도 이게 가능한데 국가 사적이 아닌 것은 전부 5대5로 딱 돼 있어. 50%를 무조건 그 자치단체에 부담이 돼야 되니까 이 군비 부담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행이도 말이죠. 문화재청에서 허국인물 유적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무슨 불빛이 말이 난 것처럼 반가운 생각으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우리 봉암서원을 비롯해서 6개소가 말이죠. 허국인물 유적 국가사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쭉 해왔었죠. 해왔었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제 그래갖고 한 2년 지난 다음에는 그 심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저 충청남도에 남이용 유적이라고 있어. 남이용 장군 그 유적인데 거기하고 우리 봉암서원 두 군데만 이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려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부결해 버리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문화재청이 시행한 국가 사적을 위한 공모에서 우리 두 군데만 남았어. 호국인문 유적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에서 두 군데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 두 군데 모두가 다 이제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원에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예를 든다면 포병학교 산하에 말하면 9325 부대를 변희중 대대로 명명을 한다는 거지. 또 저 행주산 등 지역, 소위 수도 서울의 서부 지역을 방해하고 있는 포병 60 포병사단 그 포병 여단이 그래. 포병 여단을 변희중 포병 여단으로 명명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서원 경내 말이죠. 서원 경내를 이를테면 시굴 조사도 하고. 또 이제 무슨 화차 제작도로 알려진 서삼 송현이의 이제 화차 제작도, 또 북이면 오월리의 화차 제작도, 또 우리 마암공에 말이야 유업이가 있는 신흥리산 뒤에 있는 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말이지. 전부 문중이나 개인이 소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거 다 내놔라 말이지. 그래서 다 그걸 전부 해갖고 봉암서원, 사단법인 봉암서원 이름으로 전부 다 보존조치 다 하고, 그런 것들이 남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재산권 양보를 누가 쉽게 합니까? 안 해줘. 그러는데 다 그것도 다 맞췄죠. 그분이 아니에요. 또 그러고 이제 우리 이계호 의원께서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우리 돈 갖고 말이죠. 서울에서 그냥 학술대회 했다고 해서는 문화재청이 그 인정을 하는 거야. 공공기관에서 하는 학술대회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국회 예산으로 이게 의원이 말이지. 국회 의사당에서 제2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학문과 호국의 요람 봉암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이래서 이제 서류를 올렸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이라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이용 유적이나 봉암서원이나 전부 다 부결돼서 아깝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한때 실의에 빠졌었죠. 실의에 빠졌었는데 그 실패하고 나니까 정말 그만 국가사정만 대하고는 이제 문제없이 이제 민요임이 황성됐는데 그게 하여튼 실의에 빠졌었어요. 실의에 빠져갖고 있다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다시 움직여야 된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안서를 내고 말이죠. 과거에 쭉 제안서를 말이지 몇 차례 내면서도 40억 이상의 말이지 투약돼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안 되겠더라고. 30억 이하를 해야 좀 일이 좀 더 수월될 것 같아. 그래서 27억으로 수정을 해갖고 제안서를 21년에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통 30억 이하가 되면 한 8% 정도 되거든요, 설계비가. 그래서 27억의 8% 2억 1천만 원이 추가경진 예산으로 계산이 됐는데, 추가경진 예산을 계산할 때도 그런 사업은 자기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돼. 30%. 그래서 4,200만 원 갖다 자부담하고, 하여튼 군비 1억 80만 원, 또 이제 도비 7천만 원 해갖고 2억 1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계산된 거예요. 그 설계비가 계산이 됐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동안에 하여간 그런 길을 알아내는 것도 상당한 역량이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보고만 있을 건데 이런 길을 이렇게 다 찾아서 걸어오셨어요. 오래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큼 되셨어요? 글쎄, 저는 어떻게 별로 하여튼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벌써 제가 3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년 2월이면은 딱 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한테 500만 원 있다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네. 60세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60이 직전이죠. 한 60 거의 됐을 때요. 네. 네. 그럼 지금 30년 동안 네. 이 화차 망암 선생님의 업적을 위해서 달려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8월에 뮤지엄 착공식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이사장님의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이 뮤지엄을 어떻게 지켜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될 네. 뮤지엄이 언제쯤 완공이 되고 네. 이 뮤지엄을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네, 거잖아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드려서 아, 예. 네, 들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얼마나 더 사느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그러겠죠. 뭐지만은 어떻든 그 뮤지엄은 이제 기공식을 했으니까 이제 2, 3년 지나면 이제 완공이 되겠죠. 네. 이상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요즘 무슨 뉴스에서도 잘 보시겠지만은 중동 사태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이게 또 우리 요즘 미국과의 말하자면 관세 협상 같은 이런 걸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2세들이 말이죠. 전후 세대들은 실제 전쟁의 참화를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6.25 정도 한 14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6.25가 났으니까 하여튼 그때 이제 기억이지만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래 되면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서해 선생 말 맞다나 징비 정신을 우리 국민들한테 주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부담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저희 행주대첩 승리하고 430주년 되던 해에 전시 체험관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50억 이상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부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 나보고 문중에 무슨 일 하나 하라고 이렇게 권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아버님의 고통, 어머님의 정신을 이대로 내가 자식으로서 그대로 그냥 국가에서 넣지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일정에서 그때 돈 30만 원 들여서 망암집을 가능한 것은 내 일정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안 쓰고 말이지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빌딩이 생기는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닐 것인데 어쨌든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항상 헌성금 내는 것도 내가 가차원 사람들한테는 헌성금 내라고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라고.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희 조부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또 우리 조부님께서 무슨 대학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집이 있다든지 또 무슨 돈이 있어갖고 무슨 초상화가 있다든지 그런 걸 모르고 저는 할아버지의 흔적은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어떤 분이었었지?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본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고산서원에 별이서원은 호중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변 회장 우리 서원에 말이죠. 흥관을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그래서 나는 그런데 흥번은 그때 난 가서 그냥 잔이나 올리고 절만 하고 오는 거는 그런 데는 잘 안 갑니다. 가게 되면 거기에 배양된 인물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공부를 좀 해갖고 가서 내 나름대로 그 존경심을 갖고 이제 그걸 해야 겸손한 이제 그 자세가 되는 그런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 내가 또 이제 노사 선생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무슨 저 원지리 같은 거 그 유인물을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원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지를 이렇게 저기 넘기다 보니까 저기 그 우리 작동사는 말이지 대자 연자가 돈 단량을 헌성금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고산서원 창건을 할 때 모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모금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돈 단량을 거기다 헌성을 했어. 그 단량 기록을 해.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 만난 것 같은 그런 그 감격을 그냥 나도 그 감격을 느꼈어. 우리 할아버지다 말이야. 작동 동네 이름까지 써놨어요. 변대자연 단양하고 작동이라고 써놨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것 같은 출생 후 처음으로 내가 할아버지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적어도 고선서원의 노사 선생이 말하지만 그 서원을 창건하는데 많던 적도 내 형편대로 이걸 헌성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내가 그 가까운 무슨 아우두란트라 이러거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자면 보람을 느끼고 나중에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앞장서서 넘는 다음에 뭐 뒤에서 나중에서 말이지 어떻게 그 무슨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고 그것보다는 스스로 앞장서서 자기 성의껏 딱 하면 그래야만이 더 떳떳하고 좋은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들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주년 행사 때에도 5천만 원을 했잖아요. 설계비 할 때도 4,200만 원을 이걸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움직이는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 돈 말이에요. 제가 무슨 푼 재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 있는 주머니 돈 쓰지만 재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금 운동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의 있는 자손들이 그런데 돈이 헌성금 내는 사람이 보면은 낼 줄 아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는 사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있는 자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십시일반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30년 동안 그 문중 종원들이 말이죠. 설령 파수로 매주를 준다 해도 내 말을 믿고 맡겨주고 헌성금 내주고 따라주시는 그 종원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생은 그분들을 위해서 말하죠. 어떻게 하면 나누고 봉사하고 그렇게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적으로 망암 선생님 그 변씨 집안이 외가예요. 그래서 다른 해설사들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더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변씨 집안 남자들이 많이 순해요. 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유별나게 이렇게 진취적이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아니 근데 우리 임 회장님 아주 정확한 말씀하신데 우리 변씨들은요 머스마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순둥이들이야. 순둥이들이야. 저도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들은 내가 뭘 하더라도 일체 간섭을 안 하고 하여튼 아버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러는데 딸은 그러네요. 딸은 싸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사서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딸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망암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떤 분이셨는가? 그런데 우리 망암 할아버지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직 무슨
주변에 무슨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일 딱 찾아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몇 대조 할아버지세요? 망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저는 13대조거든요. 13대 손이다. 내가 13대 손. 지금 들어서 네. 13세 손한테 넘어와 온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할아버지 말씀 잠깐 하셨거든요. 네. 뭐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큰 행동을 안 하셨어도 내 할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네.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사장님의 아버님은 또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 아버님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한학을 하시다가 고창고보라고 해요. 고창중학교. 네. 고창고보를 다니셨어요. 고창고보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문은 거기서 이제 조금 거시기, 신흥학교는 안 다니시고, 저기 사거리 이제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 사거리 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그 한문 서당에서 공부해서 4학년에 편입해갖고, 그 졸업하고는 고창고보로 이제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8.15 광복이 되고, 35살 때 북일미 면장을 하셨거든. 35살에 요즘은 전무후무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35살 때 북일미 면장을 했어요. 장성환교 정교를 49살에 했어요. 49살에 장성환교 정교를 하시면서도 전무후무한 그 업적을 남기시고, 그렇게 아주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님도 그 성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암 할아버지 기질이 전해지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망암 할아버지, 또 오대 할아버지, 아버지 해서 이사장님한테까지 이렇게 피가 내려왔어요. 이제 뮤지엄이 완공이 되면 장성에 또 하나의 꿈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뮤지엄이 생긴다는 자체만 봐도 너무 좋았고요. 조감도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뛰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쭉 지켜보실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흙 한 사발 뜰 때마다 마음이 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뮤지엄이 완공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2010년에 10년 말에 그러니까 우리 사단법인 봉암성원을 창립을 했는데 이사장을 지금 4년 임기 이사장을 4번을 했으니까 16년을 했거든. 이사장을 16년을 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90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이렇게 뛰는 작업은 이제 후임자한테 이제 후배한테 이제 넘겨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관심을 갖고 늘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래야죠. 네.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장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주신 이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변원석 분이 나타나셨어요, 장성에. 저희가 정말 그 봉암서원 시신당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망암집이 나왔고, 또 이렇게 뮤지엄이 새로 이제 탄생하게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이 정말 많이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장성에 있는 후배들이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이 뮤지엄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 우리 만세 삼창 한번 해볼까요? 그럽시다. 아이 정말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30년을 이렇게 줄기차게 달려와 주신 우리 변원섭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오늘 이런 대화가 길이길이 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 것뿐이지 무슨 다른 무슨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뮤지엄까지가 완성이 되었는데, 오늘이 있기까지 그야말로
그 망암주에 있는 화차도를 말하자면 논리를 세우고 이게 복원 작업을 말이지 직접 지휘했던 소위 그저 감성문 교수라든지 박재광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말이지 그 고마움을 말이죠 잊을 수가 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걸 완성한 이 논리적인 근거를 완성한 다음에 또 근데 그분들뿐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분들이 이제 그저 관계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고마움을 말이지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뮤지엄 건설을 위해서 말이죠 투철한 역사 의식으로 그야말로 그 일관되게 그러니까 뭐 지원해 주신 말이죠. 우리 뮤지엄 건설에 지원해 주신 이계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400주년 행사를 할 때 또 개척해 주신 김양수 군수라든지 또 이제 우리 설계비 확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설계비 책정에 도와주신 유도석 군수라든지 또 이제 이번에 건축비를 말하자면 마련할 때 그야말로 할때 김한종 군수라든지 이런 분들뿐이 아니라 그분들을 비롯해서 그 쪽에서 관계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짬보들이다 무슨 과계장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지 보고 이런 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또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심부름을 완벽하게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변동빈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이거 요렇게 해달라고. 변동빈 대표 비롯해서 우리 내 말을 그대로 말해 믿고 참 따라주신 그 헌성금도 내주고 또 그렇게 따라주신 우리 정원들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갚느냐 하는 것이 말이지 제 앞으로의 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갚을 수 있는 길은 뮤지엄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탄생하는 날 그 자체로 다 갚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암 변희룡 화차 뮤지엄 기공식에 관련해서 변원섭 봉암서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헬라누나 문화관광 해설사 임춘진 선생과 같이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